개성 남북경협사무소 인력이 오는 28일 철수합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증권 인수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비자금 일부가 부동산 구입에 들어간 사실을 밝혀내고 노건평 씨와의 관련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가 사상 최악으로 떨어지고 근로자 실질 임금은 7년 만에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수정답 논란을 빚었던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정치 문제는 출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다음 압박 조치로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성의 기자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개성공단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취한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 제한 차단 조치가 1차적인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하중 장관은 특히 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 보상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69개 입주기업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며 정부는 약 2천억에서 2,500억 원 정도를 보상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공단 폐쇄를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단계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하중 장관은 일부 의원들의 대북 특사 파견 요구에 아이디어는 좋지만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남북 당국자 간 협의는 적절한 시점에 제안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통보에 따라 남북 경협 협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들을 오는 28일 중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도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영근 이사장이 2006년 직불금 수령자 105만 명을 직업별, 소득별로 분류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이사장은 오늘 국회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답변을 통해 2007년 당시 직업별, 소득별 등으로 분류해서 감사원에 제출한 105만 명의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감사원에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 직불금 관련 명단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해당돼 제출할 수 없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정조사 특위가 파행을 빚어왔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다음 달 국내 제조업 체감 경기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기업의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는 52에 불과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서 내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BSI는 55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서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IMF 외환 위기 시절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 실질 임금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은 240만 5천 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247만 3천 원보다 2.7% 낮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지난해 3분기보다 2.4% 떨어진 255만 8천 원으로 지난 200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임시 일용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79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9.2%나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 이번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식주와 교육 등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전격적인 대남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관성 있는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증권 인수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정화삼 씨가 로비자금 일부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노건평 씨와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은 기자입니다. 검찰은 세종증권 매각 로비 자금으로 정화삼 씨 형제가 받은 30억 원에 대한 계좌 추적 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의 몫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특히 정 씨가 로비 자금으로 경남 김해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이 부동산이 노건평 씨 몫일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자는 정화삼 씨가 세종증권 매각 로비 자금으로 받은 30억 원 가운데 절반 정도에 대한 계좌 추적 작업을 끝냈다며 정 씨의 사위인 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 씨가 돈을 세탁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돈이 노건평 씨에게 직접 건너간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위 이 씨를 소환해 노건평 씨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 씨는 세종증권 인수를 도운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연루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노 씨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언론이 근거 없이 보도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결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심훈입니다. 올해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복수정답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묻는 문항은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수능 이후 이의 제기가 잇따랐던 사회탐구 영역 정치 9번 문항은 복수 정답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평가원에 접수된 137개 문항 328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모두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된 정부 형태의 특징을 묻는 정치 문항은 대통령제의 의회는 강요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보기만이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은 오답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이 심사위원회에서는 검토한 결과 정치 과목 9번 문항에 대해서도 문항과 정답에 이상이 없다라고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른 학생과 일부 입시 전문가 등은 의원 내각제 국가 상당수가 헌법에 행정부 강요에 대한 탄핵 조항을 두고 있다며 평가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평가원으로부터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정치학회에서조차 이번 문제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의견이 나눠져 있어 이번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이 10억을 넘는 고액 체납자 80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참신무역 전 대표 김모 씨로 법인세 등 582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통해 은닉 재산을 추적 조사할 방침입니다. 태국 방콕 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반정부 시위대의 점거 농성으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반정부 시민단체는 방콕 도심에서도 시민연합 시위대와 정부 지지 간 충돌이 발생해 수십 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방콕 도심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객 3,000명의 발이 묶여버린 태국 방콕의 국제공항으로 한번 가봅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 위치한 수완아품 국제공항. 반정부 시위대 수만 명이 공항으로 통하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있어 승객들은 공항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벌어졌고 탑승객들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방콕 도심에선 시민연합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 간 충돌이 발생해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오늘까지 현 정부를 몰아내겠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태국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남부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최소한 20명이 숨지고 2만 3천 명 이상의 주민이 집을 떠나 대피하고 있습니다.
산타 카타리나주는 계속되는 폭우로 주민들이 고립되고 구조대가 헬기와 모터보트를 동원해 돕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의약품과 다른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약 15만 명이 정기 없이 지내고 있고 수해를 입은 60개 도시 중 5곳이 외부로부터 완전 고립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크고 볼품은 없지만 맛과 향이 뛰어나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송로버섯. 이틀 전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1.08kg의 세계 최대 송로버섯이 경매에 나오게 됐습니다. 경매에 출품된 송로버섯의 낙찰가 모두는 자선기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Was donated by Mr. Di Iorio and families that they found the truffle and they are very happy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that is 100% charity. 이 송로버섯은 11월 29일 마카오에서 위성중계 자선 경매를 통해서 팔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에서는 비나 눈이 오겠고 그 밖의 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산간에는 새벽에 눈이 조금 쌓이겠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 6도에서 13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9.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